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홍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플래너 전문가예요. 혹시 안녕하세요. 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수학교육과 전공으로 맡고 있는 정수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교육과에 다니고 있는 정지민이라고 하고 저도 진로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많이 바뀐 케이스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하은이고요. 지금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가정교육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교육과에 재학 중인 백채민이고요. 저도 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에 재학 중인 서수연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아직 뭐 내가 뭘 해야 될지 뭐 그런 고민들이 뚜렷하게 안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흔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것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혹시 선생님 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좀 선생님 들렸는데, 고 이때까지 어땠다고 그래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랬다 그러죠. 이게 되게 흔한 경우인 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인 친구들이 있다 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많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계기로 어떻게 그런 비전이나 꿈이 보일지는 전혀 모르는 거니까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진로를 꿈꾸고 있었는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그 진로를 못 갈 환경이고 상황이 됐다. 그럼 획 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획 틀었다고 해서 그게 실패거나 그게 뭐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거를 늘 염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그 고민 속에서 나를 좀 놔줄 필요는 있어요. 너무 나를 동요매거나 묶지 마세요. 정리할게요. 이번 시간에 정리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이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나 동기 같은 것들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근데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님들 다 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족도도 높다라고 볼 수 있어, 그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진로로 가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내가 만족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고 해서 항상 만족스럽냐? 글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항상 불만족이냐? 글쎄요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좀 여러분이 눈여겨봤으면 좋겠고. 자, 이제 2교시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2부 순서는 좀 깊게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선생님들께서는요, 고등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뭐 자기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아니면 뭐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의 기대, 조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아니면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할게요. 네. 사실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자기가 뭘 제일 좋아하는지, 뭘 했을 때 뭘 하든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도 그 직업이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걸 했을 때 내가 그나마 덜 후회될 만한 게 뭔지, 저는 그걸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커서 뭘 했을 때 저거 했으면 난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덜 들 수 있는 거, 그거를 잘 알아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각도인 것 같아요. 더 행복할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덜 후회할 거를 선택한다라는 개념이 좀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죠? 또 다른 네, 좋습니다. 저는 당장에 이제 대학 학과에 대한 고민을 가장 먼저 하게 되긴 할 텐데, 그거 말고 미래에 직업, 과연 무슨 직업을 가질지를 염두에 두고 학과를 좀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1차적으로 공부하는 게 그리 싫은 학생은 아니었고, 공부가 그리 막 스트레스로 다가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도 선택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일단 제가 문과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메디컬 그런 전문직 쪽은 대부분 이과에서 진학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업을 선택할 때 되게 안정성 그리고 워라밸 굉장히 저에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만약에 학과에 진학해서도 어차피 나중에는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직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학과를 정하기도 더 수월해질 거라는 그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두 가지 관점이 나왔죠. 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면 되겠죠. 또 계세요? 저는 사실 요즘 드는 생각이 고등학교 때는 약간 대학을 가야 된다는 어떤 궁극적이라고 표현해야 되지만 목표가 딱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과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막 그렇게 지내는 학생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대학을 오니까 이제 그 고민이 나 뭐하고 살지로 바뀌거든요. 선생님, 또 교원대 왔으니까 선생님 해도 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또 선생님 말고 다른 거 뭐 없나? 뭐 흥미있는 거 더 없나 하면서 자꾸 흥미있는 걸 막 찾으려고 제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고등학생 때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일단 공부할 때도 공부하겠지만 안 해도 되는 그 시기 약간 방학 때는 살짝 책이랑 동아리 활동 또는 유튜브 이런 데서 제가 뭐에 흥미를 갖고 관심이 있는지 엄청 많이 찾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때만 할 수 있는. 왜냐면 저는 그 경험이 곧 지식이 되고 재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쌓은 경험들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해서도 꼭 그 진학한 과와 관련된 직업이 아니어도 다른 직업으로 갈 때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 알아요? 뭐 같아요? 왜 자꾸 나만 쳐다봐? 그런 표정인데 뭐 같아? 되게 중요한 얘기 했는데 지금. 맞아. 그것도 아주 좋아요. 선생님 귀엔 또 다르게 들리더라고. 되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교원대에 오면 당연히 선생님 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진로나 어떤 방향이 또 틀어질 수 있다. 지금 시기에도. 그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100%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뭐 고민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마음이.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어차피 그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는 고민이 아닐까? 그러면 힘들어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친구처럼 달고 다니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고 시야가 좁고 뭔가 갇혀있는 느낌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당장 이제 자유로워지고 대학을 다니게 되면 좀 더 폭넓게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사진 안 찍어도 돼요? 얼른 찍으세요. 지금 언제 찍어야 되나 계속 고민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진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컨텐츠는 플래너예요. 근데 이제 플래너가 100%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럴 수 없어.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시도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뭐 이 중에는 또 플래너를 한번 써보려고 마음은 한번 있었는데 뭐 이런 친구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어때요?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한 2주, 우리 2주 됐나? 2주 전에 만났어요. 2주 전에 처음 만났고 공식적으로 만난 건 지금 한 3번째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플래너 전문가다 보니까 숙제를 줬죠. 플래너 써봐라. 열심히 써봐라. 근데 지금까지 선생님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잘 쓰는 친구, 나 깜짝 놀랐어요. 제작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잘 쓸 수 있지? 그래서 오늘 방식을 완전 바꿔서 선생님 별 얘기 안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플래너를 내가 이렇게 써봤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써보면 어때? 이렇게 소개해주고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가려고 해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사진 다 찍었어요?
이따 좀 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관찰해야 된다. 아니면 내가 정해진 진로를 갖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플래너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볼게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럼 봉투에서 열어보면 나무가 있고 종이가 있어요. 종이 좀 꺼내보세요. 조그만 책 있어요. 소책자. 일단 제 플래너가 양식이거든요. 이게 주간계획표 양식이고요. 윗부분에 보면 이 부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시간과 프로젝트를 작성하는 영역이 되고요. 요 가운데 부분이 습관 관리 영역인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형을 통해서 습관을 관리하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관계 훈련 영역인데요. 요게 바로 갈등 조정과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면 지식 관리 영역 이렇게 영역이 좀 나눠져 있고 제 플래너는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나누어진 영역들이 하나로 합쳐진 융합적 요소가 들어간 플래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저는 기록 방식 아까 보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미지로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글자뿐만 아니라 뭐 물론 이렇게 나누어서 시간을 나누어서 기록할 수 있는 방식도 있지만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냥 네 마음 가는 대로, 네 편한 대로 쓰는 방식도 존재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질적 시간 경영이라는 뜻과 양적 시간 경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요. 고등학생 이상은 돼야 돼 알아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질적 시간 경영이 중요하냐, 양적 시간 경영이 중요하냐의 차원이 아니라 사용자가 학생이 이 두 가지 시간 경영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핵심 골자거든요.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생 이상, 중학생 이상들이 쓰게끔 하는 성인들이 쓰게끔 하는 이 양식이고요. 초등 영역에 쓰는 양식도 따로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그것도 계획이잖아요. 아니면 뭐 약속을 고치고 영화 보러 가겠다. 시간하고 영화 보러 가면 그것 수요일까지? 선생님 변수가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5일 동안 간대. 여기는 수련회 간대요. 자, 딱 보면 그냥 일반적인 주간 계획표 같긴 하죠. 근데 밑에 보면 뭐 도형들이 있고 뭐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보통 쓰는 플래너는 어떻게 돼 있죠? 뭐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할래? 체크하고 했으면 체크하고 안 했으면 넘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든 플래너의 기본 세팅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쓰다 보면 여러분 며칠이나 지속할 수 있어요. 뭐 체험 없어요? 난 3일 이상 쓰기 힘들더라. 없어요? 나는 한번 여기 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라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플래너를 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선생님이 말한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 근데 그렇게 쓰게 되면 보통의 경우 3일 이상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시험이 있으면 2주까지 쓸 수 있어요. 보통 2주 전에 벼락치기 하잖아요. 다들 벼락치기 안 하나요? 선생님만 한 건가요? 보통의 경우는 한 2주 정도는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 또 성과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2주가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안 쓰잖아요. 쓸 필요 있어요? 없잖아. 뭐라고 그랬어? 근데 그런 식으로 플래너를 쓰면 어떤 지속성이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플래너는 꾸준히 쓰는 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험을 앞두고 한 2주 전부터는 시험 모드로 쓰는 거야. 그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근데 시험이 끝나고 평상시 모드에는 평상시 모드로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자기 플래너를 한번 오픈해 주시겠어요? 자, 지금 전체적인 틀을 얘기해 줄게요. 자, 이게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확대하면서 해준다. 자, 지금 선생님이 쓰신 이 주간계획표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을 우리가 보면 될까요? 편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떤 거 같아 지금? 차있네요. 네? 꽉 차있네요. 뭐라고? 안 들렸어. 꽉 차 있다고. 또 다른 느낌 없어요? 그림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쓰면 뭐 어떤가? 선생님 이렇게 한 2주 정도 이제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느낌은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플래너를 써보니까. 좀 딱 글자 안 보고 딱 넘겨봤을 때 아 이날 뭘 했었지 이게 한눈에 보이는 거. 그쵸? 그러면 궁금한 게 다 물어볼게요. 선생님들 분명히 고등학교 때 플래너 써봤을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그때 뭐 여러 가지 형식의 뭐 선생님 아까 말했던 그런 형식의 플래너 썼겠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 그렇게 썼을 때랑 지금 선생님 내가 알려준 방식으로 썼을 때와 어떤 느낌적 차이 같은 게 존재할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보통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플래너가 원래 10분 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10미닛 플래너라고 하잖아요. 하면은 막 공부 시간을 표시하고 그렇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각보다 하루에 공부를 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러면 하루 마지막에 플래너를 썼을 때 뿌듯한 감정이 아니라 보통은 약간 허탈감? 약간 무능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있긴 했는데 공부한 시간이 왜 이렇게 적지? 오늘 왜 이렇게 한 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플래너를 보시면은 뭐가 다 이렇게 쓰여있긴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빽빽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담감이 일단 사라지는 느낌이고 사실상 하루를 정리하고 내가 오늘 뭐를 안 했는지가 중점이 아니라 뭐를 해냈는지에 중점을 맞춰서 플래너를 쓸 수 있게 돼요. 자기에 대한 격려가 되겠죠. 자, 우리 이것만 기억합시다. 플래너를 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보이는 플래너는 희한하게도 시간 표시가 없습니다. 맞나요? 근데 약간의 색깔 구분은 있죠. 뭐예요? 그래서 가장 상단부가 하얀색이고 그 밑에가 회색이고 그 밑에가 또 하얀색입니다. 우리 지금부터 이렇게 약속을 하자고요. 선생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제일 상단의 하얀색 부분은 우리가 오전이라고 가정을 하자고. 오전. 그리고 회색 부분은 오후. 그 밑에 하얀 부분을 저녁이라고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7월 8일 오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7월 8일 오후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뭐 당연히 학교에 있겠죠. 그래서 방학이라고 치면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대는 학교 끝나고 나서의 그 회색 흰 부분이죠. 그 밑에 회색 아랫부분에. 자, 그럼 지금부터 뭘 써보냐면 색깔의 영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요일에서 내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확정된 스케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 뭐 아니면 가족끼리 어떤 스케줄, 친구와의 약속 있다면 해당되는 시간 영역에다가 한번 지금 써보세요. 학원은 잊지 말고 가야 되니까. 자, 선생님 정리해 줄게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생님 지금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거에 대해서 해방시켜 줬어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겠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겠다. 이런 식의 계획은 성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 일을 오전 중에는 완료할 거야. 오후에는 완료할래. 이러면 어떻게 될까?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계획은 사람이 잘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세우냐면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죠. 나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내가 아침에 공부가 잘 되는지 저녁에 공부가 잘 되는지 야간에 잘 되는지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어떤 문제집이 더 잘 풀리는지 뭐 이런 디테일한 나의 어떤 무언가 그게 대해 아직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명확한 어떤 선호를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걸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도 패턴 아직 파악을 못했어. 그런 상황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거 될까 안 될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기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플래너를 썼는데 별로 성공의 확률이 높지 않았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내가 정말 뭐 함량 미달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할 거야 이런 것들은 되게 높은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칠 때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유치원 이런 애들은
오전, 오후만 또 가르쳐요. 해야 될 일만 이렇게 다른 양식으로. 그러니까 처음 좀 접했으니까 이렇게 내가 일단 너무 정확하게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이렇게 한 단계 걸음마를 떼보자. 그럼 이것만 지키세요. 자기 전 5분이에요. 자기 전 5분. 자기 전 5분. 언제? 자기 전 5분. 이것만 지키세요. 언제 계획을 세워요? 내일 계획. 다시. 편의상 지금 어쩔 수 없이 7월 8일로 적어놨지만 왜냐하면 이제 주간 계획표 더 쓰라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매일 밤 자기 전에 5분만 플래너를 체크한다. 언제 거? 내일 거.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내일 계획이 좀 더 모레 계획이 되고 글피 계획이 되고 점점점 나의 외연이 커집니다. 내공이 쌓이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귀에 들어오나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스케줄 작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주간 계획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간단하게 한번 체험을 해봤고요. 이 플래너에는 또 몇 가지 장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크게 보면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장치는 뭘로 할까? 어떤 것부터 설명해 줄까요? 습관이. 습관이요. 알겠습니다. 자, 이 플래너는요, 나의 습관을 관리하는 장치가 숨어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박수. 요 가운데 아까 이 습관 관리 영역입니다. 이거 보면 육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보면 네가 일주일을 경영하는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 루틴이 있을 텐데 그 루틴 중에서 주 6일 업무는 뭐고 주 7일 혹은 주 5일 혹은 2, 3일만 하면 되는 게 뭐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서 자신의 습관을 도형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불객이라고 할게요. 이불객이라고 하면 자, 월요일 했으면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표시하게끔 한 거고요. 그럼 육각형은 주 6일 업무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마찬가지로 오각형은 주 5일 업무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삼각형은 주 3일. 저는 2, 3일 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월, 수, 금이 됐든 화, 목, 토가 됐든 네가 알아서 정해서 그 주기를 정해서 해라. 그래서 실제 사례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7시에 기상 이런 것도 있고요. 컴퓨터 학원, 그다음에 문제집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몸무게 점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습관을 바라보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일주일을 바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루틴이 무엇이고 그 루틴 중에서 삭제해야 될 건 뭐고 더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도형에다 정리해서 쓰게끔 하면 플래너에다가 반복적으로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플래너의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숨은 뜻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의지는 사람의 의지는 제한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의지를 불태운다는 건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내 습관으로 만들어서 의지를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그런 영역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도형을 통해서 내 루틴을 관리하면서 그것들이 완전히 내 습관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무의식까지 들어간다면 아이들이 뭔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의 숨은 뜻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습관을 무의식으로 넣어준다. 왜? 사람의 의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일에 의지를 소진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형이 있잖아요. 육각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그게 뭐냐면 습관 형성을 하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씻기, 물 마시기 이런 거는 매일 플래너에 적기 귀찮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생님 놀라지 마세요. 네, 이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도형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전 대학생이니까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종강을 해서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하기 그리고 다이어리 쓰기 이런 거를 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어놨는데 이게 선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뭐가 있죠? 그 사각형이랑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은 일주일에 3번, 주 3회를 뜻하고 그리고 사각형은 이렇게 월, 화, 수, 목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금, 토, 일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수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수학 문제집 적어놓고 월요일 풀었으면 월요일 체크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 따라서
네, 주 몇 회, 주 5회, 주 7회, 주 3회 이렇게 습관을 형성하는 그 도형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선생님 설명하기가. 네? 알아들었어요? 지금 하신 말씀 알아들었어요? 표정이 약간 애매한데 한 분 더 지원 받겠습니다. 똑같은 기능에 대해서 내가 더 설명하겠다. 좋습니다. 다들 지금 플래너에 있는 이 도형 부분 한번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로 삼각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삼각형은 면이 3개죠. 그러면 자기가 주 3회 할 수 있는 습관을 여기 안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독서라고 썼어요. 이러면 제가 주 7일 중에서 3일 정도는 책을 읽겠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달성을 한다면 월요일에 내가 책을 읽었네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화요일은 안 읽었어. 수요일에 책을 읽었네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죠. 총 주 3일 계획이니까 총 이렇게 되겠죠? 그 옆에 보면은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은 주 4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주 7회를 의미하는 도형이에요. 여기 보시면 저는 물 2리터라고 써놨거든요. 저는 주 7일 동안 매일 빠짐없이 물 2리터를 먹는 게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각형이니까 월, 화, 수, 목 대각선으로 금, 토, 가운데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1 그리고 밑에 보면은 오각형이 있어요. 오각형은 주 5회 저는 주 5회 이제 만보 걷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월, 화, 수, 목, 금 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이 주 5회를 하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다들 하실 수 있겠어요? 네. 네. 이거를 왜 할까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고 있는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거죠. 근데 반복되는 그 주기가 다를 거예요. 일주일에 5번 하면 되는 습관도 있고 7번 하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2, 3회만 하면 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도형에다 넣어서 내 습관에 대한 체킹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일반적인 플래너는 아침 7시 기상, 7시 기상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죠. 근데 이제 적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선만 그어가면서 내 전체적인 습관을 체킹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쓰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 선생님들 도움 받아서 자기 일주일의 습관 중에서 3일, 5일, 7일 습관들을 같이 분석해보고 도형에다 쓰는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저 맨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도 했고, 아니면 설거지 같은 것도 저는 받아주면서 설거지에서 포함이 되고, 유튜브 같은 것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5일 동안 마시긴 했는데 5일 중에 1번밖에 못했어요. 하지만 적어놨어요. 2번이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짜 무조건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해야 되는 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요일 제가 쓰기 추천하고 싶은 거는 고등학교니까 이제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주 7일 물 2리터 마시기 어때요? 영어 단어 외우기? 네. 그 정도? 이미 정수만 3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하지 않았어? 3일 동안 할 수 있는 거. 3일 동안요? 저는 방 청소. 이제 나머지는 청소를 진짜 제가 잘 안 해가지고 3일이라도 해야 돼요. 한 번 했죠 지금? 목요일인데 한 번 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장치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치는 땡스 다이아몬드라고 있어요. 왼쪽 아래쪽에 보면 이상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는데 설명해 주실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칸에다가 아버지 성함을 쓰게 합니다. 뭐 홍길동이라고 할게요. 어머니 칸에 어머니 성함을 쓰 김순희. 뭐 남동생이 있다. 뭐 홍동생 뭐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리고 나머지 칸에다가 뭘 쓰게 하냐면 내 친구들, 선배, 후배, 선생님, 뭐 존경하는 분 다 적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름을 적게 하잖아요. 적게 하고 나서 총 16명이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 주에 네가 아빠랑 아빠에게 했던 행동 중에
의미 있는 어떤 공감, 어떤 감사하는 행동은 무엇을 했느냐. 그래서 4가지 키워드 제가 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뭐 선물을 해드렸다. 뭐 칭찬을 해드렸다. 뭐 아니면 뭐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 다음에 뭐 봉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하게 합니다. 4가지 키워드를 쓰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번 주에 아빠한테 아빠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하면 이렇게 선을 긋게 하는 거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설거지를 도와드렸어요. 이렇게 선을 긋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을 함께했어요. 이렇게 선을 긋게 하는 겁니다. 뭐 친구한테 칭찬을 했어요. 뭐 친구한테 봉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도형을 완성해 나가는 이렇게 요 과정들을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매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점점 더 기계화되면서 단순히 지식이 많아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되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공감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베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보게끔 하는 장치로서 땡스 다이어리를 쓰게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확장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학생들이 프로젝트 수업 간에 이게 꼭 뭐 사람 관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프로젝트 구성원들 이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 이름을 쓰고 어떤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친구들의 역할을 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플래너의 이런 장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이건 특허 받은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어떤 관리는 아니지만 어떤 관심을 갖고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다. 내가 먼저 그를 위해 다가간다라는 뜻에서 만든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 조정의 키워드랑도 어떤 융합점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제가 아까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잖아요. 이거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서 제가 벤치마킹 해온 내용인데 그중에 4가지 언어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자 좋아하는 성향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내가 먼저 맞춰줄 수 있는 아량, 어떤 재량, 어떤 포용력 뭐 이런 것들을 플래너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사용한 사례들을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전혀 쓰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칸 16칸이 모자라다는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칸에 가족 이름 외에는 전혀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향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겠죠. 그다음에 지식과 이거 보이시나요, 잘? 네. 보시면은 여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제가 지금 다 이름을 적어놨는데 아빠, 엄마, 뭐 남편, 아내 뭐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근데 아빠, 엄마에는 어머니, 아버지 성함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 같은 경우처럼 아빠, 엄마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나머지 막 남편 뭐 있잖아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그냥 친구 이름 써도 되고 혹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으면은 그 친구의 이름을 적어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에는 이제 또 형제 자매 있죠. 그럼 형제 자매 없으면은 거기 친구 이름 써도 되고 형제 자매 있으면은 뭐 오빠 이름이라던가 언니 이름, 동생 이름 쓰면 되겠죠. 그렇게 다 가족부터 적고 남은 칸에는 다 친한 친구나 아니면 그냥 반 친구 이름을 적으면 돼요. 왜 이 이름을 적냐면요. 여기 끝에 보시면은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사, 선물, 친절, 칭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여기 백서진이라는 친구한테 칭찬을 했다 또는 칭찬을 들었다 그러면 찍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선물을 줬다 그럼 여기다 찍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평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관계 그런 사이까지 모두 챙길 수 있어서 이런 다이아몬드를 하신다고 보면 돼요. 가족 이름을 먼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칸에는 밑에 흐릿한 글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지인을 다 쓰는 거예요. 내 친구, 선배, 후배,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좋아요. 16명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쓰면서 들으세요. 여러분, 이제는 공부만 많이 한다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미래 사회는. 맞아요? 네. 걱정이 많이 되죠. 왜냐면 옛날에는 공부만 많이 하면 좀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 좀 더 사람다워지는 거,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플래너를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해돼요? 거기다 이름을 쓰고 일주일간 지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작게, 사소하게 해보는 연습, 훈련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름을 빨리 채워보시고요. 시간을 많이 들 수 없어서 아쉽지만 우리 선생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네. 할머니, 할아버지. 왜요? 진짜 한 번이라도 교류가 있는 사람이면 사소한 반대 아니에요? 반대? 이게 제 동생 이름이고 언니 이름이고 어떻게 좀 쓸만해요? 대답이 없어.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너무 집중했어? 화난 거 아니죠? 예, 선생님 플래너예요. 현재 쓰고 있는 플래너고 이 선생님도 한 번도 못 봤지. 자, 아이패드로 쓰면 훨씬 더 예쁘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활용을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알려줄게요. 요거 그 옆에 보면 오른쪽에 분홍색으로 있죠. 이거 선생님 빨리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지식관리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독서랑 잘 관련돼서 만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뭐 환경이라는 책을 읽게 됐다.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월요일 날 읽었습니다. 화요일 날 읽었습니다.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하면서 뭐 월요일 날 89페이지까지 읽었어요. 화요일 날은 97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독서의 현황을 표시하면서 가라. 이런 뜻에서 만든 이 장치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써가면서 활용을 하고 옆에다가 뭐 간단한 뭐 책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쓰게 하면, 뭐 성경도 썼는데요. 이렇게 쓰게 하면 아주 간단한 독서 기록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가 습관관리 영역이고 관계훈련 영역이고 지식관리 영역이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화두에 말씀드렸던 게 시간과 프로젝트 경영 영역은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로 나누어서 쓰게끔 하고요. 여기에는 양적 시간과 질적 시간을 다 쓰게 하게끔 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리고 또 아이마다 다른 성향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친구들은 양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들은 질적으로 쓰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관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플래너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즐기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간다라는 점에서 이 플래너를 쓰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효율성보다는 효과성에 좀 더 집중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고, 뭐 단순히 학습에 대한 양적 측면보다는 어떤 질적인 하루, 질적인 학습 내용,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게 단순하게 만화를 그린다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어떤 이미지, 뭐 그런 것들도 그릴 수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는 뜻을 만들었고, 여기다 제목을 쓰고, 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표시하면서 가자는 뜻이에요. 독서 현황을 표시하고 그 옆에 공간에다가 뭐 깨달은 점, 느낀 점 그런 걸 간단히 적어주면 자체가 독서 노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양식은 또 가운데 보면 땡스라고 있어요. 이렇게 세로로 기다랗게 보여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요일날 옆에 있죠. 수요일 옆에 땡스라고. 그 공간은 뭐냐면 일주일을 지내면서 굉장히 감사했던 일,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을 거기다가 모아서 적자는 뜻에서 만든 스페이스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보세요. 이 플래너는 지금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있는 게 보이나요? 왜 이렇게 했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에 대한 프로젝트를 써서 해내는 거 표시하고 당연히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해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 습관에 대한 관리. 그게 뭐에 포함되죠? 나 자신을 아는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프로젝트를 쓰는 것도 나 자신 아는 과정 중에 포함되겠죠. 플러스 인간관계를 표시하는 거.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배려할 수 있고, 이게 좀 더 나아가다 보면 우리 사회를 아는 어떤 돌파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사회는 결국 인간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계를 체킹하면서 가자. 세 번째가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이 플래너는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지 않아요.
내가 자유롭게 변화하면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변화하는 어떤 능력을 이 플래너를 통해서 가져가자는 거예요. 법칙은 없다. 다만 이것만 지켜라. 잠자기 전 몇 분? 5분. 그렇게 시작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라 말아라? 하면 안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씩 하루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보기를 권해드려요. 이해되나요? 어때요? 우리 지금 시간 다 간 거 알아요? 믿어져요? 선생님은 안 믿어져.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처음인데 나? 이게 빠른 거? 느낌이? 할게요. 오늘 모인 이제 이유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죠? 이거를 같이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제 미래에는 진로에 대해 결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 속도도 빠르고 AI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직업을 갖느냐도 중요합니다. 직업에 대한 고민과 선택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이 플랜을 통해서 선생님이 좀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어떤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내가 하게 되더라도 예측도 못했어. 이건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어떤 내가 직업을 갖게 됐어. 그럴 때 그 직업에 대해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걸 해낼 수 있는 역량, 변화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을 플래너를 써가면서 서서히 내공을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히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2시간 어땠어요? 좀 의미 있었습니까? 네. 네, 정말 반가웠고요.